네. 원장님 일단 많고 많은 브랜드 중에 사실 수학 과목의 브랜드들은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표적인 회사 그리고 한솔플러스라고 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많고 많은 회사들 중에 한솔플러스 내가 잘한 걸까? 우리 한솔플러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솔 교육의 자회사로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초등, 중등 아이들의 수학 학습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학만으로 좀 뭔가 하려고 할 때, 수학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발목 잡히는 일은 없게끔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끔 수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솔교육에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 한솔 가족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에 오신 것을 우리 원장님 다시 한번 환영을 하면서 그간에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해왔길래 지금도 잘 나가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은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무려 2008년도에 우리 원장님들 보니까 내가 수학을 조금 한다. 혹은 나는 수학을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은 없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된 수학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랑 제대로 된 공부를 시켜보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라는 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시점이 200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 성공의 길로 가려고 2008년도 사업을 런칭하게 됐고요. 런칭을 시작하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많이 문을 두드리고 나 한번 해볼게요 하시는 발걸음으로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2010년, 2021년 계속해서 어떤 기록을 갱신하면서 우리 한솔플러스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밑거름에는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교과 수학은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머무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본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틀이 바뀌거나 어떤 트렌드가 바뀐다거나 할 때는 조금 더 발맞춰서 갈 수 있게끔 서술형에 대한 것 혹은 스토리텔링형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들 학습 관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화된 콘텐츠,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있는 콘텐츠들, 창의력 플러스라든지 일단 지면에다가 쓰고 아이들이 답 맞추고 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 원리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지는 수학, 직접 만들어보는 수학, 눈으로 보는 수학 이라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콘텐츠를 개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학교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보다 수학 교과서를 한 번 더 풀리거나 이제 교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께서 교과서를 한 번 더 풀리실 때 막 지우고 다시 한번 뭐 찢어진 거 다시 붙이고 하는 어떤 불편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교과 수학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수학 익힘을 연결해서 콘텐츠를 개발한 거. 익힘책 플러스라는 거를 지금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우리 원장님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완전 학습이 될 수 있게끔 오답 노트를 하는데 오답 노트를 문제를 풀이한 거를 틀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손으로 쓰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이하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라는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 아이가 풀어본 문제 중에 오답이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아이가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켜놨다. 교과에 대한 시스템화, 그리고 유형별 응용력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추가 개발, 그리고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는 오답 노트를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 학습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과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변해서 크게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냥 스쿨식 책상 배열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뭐 줄 세우기식 1번부터 1등부터 30등까지 쭉 줄을 세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이 얼마만큼 전달이 됐는가 성취도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학교에서도 더 이상은 줄 세우기식 위주 그리고 개념 이해 위주 답을 맞췄다. 그럼 넘어가자 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너가 그걸 이해를 어떻게 했니? 그거는 실생활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니? 너의 생각은 어때? 너가 얼마만큼 이해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이 수학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이것에도 우리 아이들이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학과 논술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수학과 논술이 만난 것을 그냥 개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녹아든 수학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밀접하게 아, 수학이 이런 거구나. 내 생활 속에 이렇게 묻어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친구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서로 수학 논술이 만나면서 아이들이 글쓰기, 토론식, 또 혹은 그림 그리기, 마인드맵 형성하기라는 활동들을 통해서 수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자기 거화 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수리 논술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원장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 각 교실이 활성화되는 것 보다 조금 덩치가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5명 회원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0명, 100명 그리고 1호점, 2호점 이렇게 추가 우리 원장님들의 교실 상황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나는 학원을 운영을 공부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수학 과목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과목도 조금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에 대한 니즈도 많이 있으셔서 한솔 플러스 영어도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회원 수가 증가되고요. 우리 현장이 보다 커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계속해서 회원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코로나 지금도 뭐 연일 뭐 매일 다수가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현장에 수업이 돌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 안에서도 코로나라는 것에 어떻게 하면 적응력을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결손이 없게끔 우리 원장님들이 교실을 운영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우리 본사와 현장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대응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우리 원장님들께서 대면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10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백이 없게끔 문제를 출력해서 제공하시는 것.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기존의 교실에 등원할 때와 같은 학습 관리를 받으실 수 있게끔 줌 교육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이 혼자 전전긍긍하시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내려드리는 매뉴얼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뭐 손소독제라든지 한때는 뭐 금스크라고 불렸잖아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폭발적으로 어떤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마스크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 일상생활 혹은 학원에 등원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별로 마스크를 전달해 드린 것도 있고요. 뭐 성금이랑 메시지 이런 것들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교실 환경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지사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사장님들께서 거의 뭐 저기 정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마찬가지로 직원보다도 더한 어떤 방역 활동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방역복 입으시고 방역기를 쭉 돌려서 우리 원장님들 수업 전에 혹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안전하게 다시 한번 소독하고
수업이 돌아갈 때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방역 활동을 우리 지사장님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보다 우리 지사장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다라는 거를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런 지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앞으로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원장님들이 교실을 운영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본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좀 장기화된 게 있죠. 지금은 보다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상생활 혹은 이제 독감과 같이 코로나를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이라는 상황,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뭐 만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접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어떤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온라인 홍보 채널을 강화하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전에는 가맹을 하시고 똑똑똑 문을 두들겨요. 지사장님 나는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수 사례를 볼 수 있나요? 전국에 많은 우수 케이스들을 어디가 있나요? 부산에서 안산으로 방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안산에서 부산으로 방문을 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식구들이 어떻게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직접 탐방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전국에 있는 우수 사례를 비대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가운데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 상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등등의 여러 케이스들에 대해서 우수 사례 전파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원장님들께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공백 없이 학습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 코로나를 만나면서 약간 주춤했던 건 있지만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우리 본사와 지사와 현장이 우리 원장님들께서 각자 힘을 합쳐서 우리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문제없이 교실을 운영하실 수 있고 우리 원장님들의 노력이 닿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수학이 정말 공백 없이 수포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방향에 맞춰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내에 개편된 시스템으로 우리 원장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구현해냄으로써 우리 본사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 이익이 원장님들께 교재 개발, 시스템 개발, 어떤 현장에서 잘 운영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본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본사가 그냥 끌고 나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들께서 나 이거 필요해요. 지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올라올 때 본사와 소통이 될 때 본사도 원장님들께 필요로 하는 방향에 맞춰서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원장님들도 그 부분에 만족감을 느끼고 한솔플러스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은 소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들끼리의 어떤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문화,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현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사와 타협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원장님들은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소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지역에서 내 교실을 운영하는 교실 운영자이기도 하지만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의 한 가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하는 것,
1차적으로는 우리 원장님과 지사장님의 소통, 그리고 지사장님과 본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이 보다 활성화되고 1위의 수학교실 프랜차이즈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들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컨텐츠는 교육과정 개발과 발맞춰서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원장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교재, 유형교재, 연산교재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있어서 개정됨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거, 발표 능력이 필요하다, 보다 깊이 있는 실생활에 융합된 어떤 컨텐츠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수리 논술 컨텐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독서 논술에 대한 니즈도 좀 있어요. 전 과목에 대한 니즈도 있고요. 수학 과목을 학습하려고 하는데 기본, 모든 학습의 기본이죠. 한글을 학습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실 때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중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나오는 것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습 시기에 개념을 익힐 때 조금 응용력을 높일 때의 수준별 학습, 그리고 학교에서 자기가 공부한 만큼 실력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시험 대비 컨텐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제 수행평가라고 하죠. 서술형이라든지 혹은 영역특강 상위권 아이를 잡는 것,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교실의 간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에도 필요로 하는 콘텐츠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교재도 조금은 세분화돼서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 아이의 수준을 고려하고 우리 원장님 교실의 운영 방식을 고려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가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서는 1:1 맞춤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제작된 교재, 뭐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소화해낼 수 있는 컨텐츠는 이미 제작돼서 원장님들이 아이한테 제공되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 혹은 단원별로도 이거는 보다 아이한테 수준이 높은 문제를 제공해도 우리 아이가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학년이 넘는 조금 선행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맞춤 학습의 레벨을 높이신다던가, 우리 아이는 학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5학년 소수, 분수 이제 계산하는 거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분수의 개념도 정확히 잡혀 있지 않다. 소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조금 학년을 낮춰서 수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걸 기다려 주시지 못하죠. 우리 아이가 공백을 메꾸면서도 학교 진도는 따라가는 걸 원해요. 그럴 때에는 보다 단기간에 우리 아이에 대한 공백을 메꾸면서도 제 진도를 따라갈 수 있게끔 보충학습하는 콘텐츠들도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 원장님이 아이 수준에 맞춰서 개인별로 학습이 진행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맞출 때에는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되고 있는 1:1 맞춤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보다 우리 아이의 기본기도 다지면서 응용력, 심화까지 잡으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는데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본사에서는 원장님들께서 이제 수학에 대한 학습, 이제 코칭, 우리 아이들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학습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의 오프라인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는 아이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콘텐츠 1번을 학습한 다음에 이것과 연동해서 보다 학습 효과가 좋게끔 끌어올리는 데는 온라인 콘텐츠 요거 활용하시면 더 좋아요. 라는 등등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만의 학습 커리큘럼을 보다 잘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감행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교재 주문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온라인 문제은행에 들어가실 때에는 원장님 아이디는 이거고요.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사장님과 신입 1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안내를 받으시는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마다 지금 나는 어저께 감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신입의 과정은 받지 못했어요.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나는 지난달 말에 감행을 해서 지금 한 달 정도, 한 1, 2주 정도 시스템을 조금 살펴본 이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좀 상황들이 많이 다른데 지사장님과 먼저 신입 1과정을 받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소개를 받으셨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지금 오늘과 같이 융합수학 지도사 과정 교육을 받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수학 지도사 과정은 모든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원장님께서 필수로 이수하셔야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시면 우리 원장님들께 수료증을 수여해 드립니다. 수료증을 수여함과 동시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실 거잖아요. 내가 지금 회원이 0이라고 해도 이번 달 내에 10명, 20명, 30명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원장님께서 얼마만큼 외부로 홍보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성장하시는 이 속도가 다르실 텐데 원장님들께서 10명 회원을 활용하시고 30명 회원을 활용하시고 100명 회원이 되시는데 우리 본사도 우리 원장님께 힘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수학 지도사 과정,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시면 우리 원장님들께서 회원을 활용하시는 그 숫자에 맞춰서 교재 할인 혜택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께서 다른 교실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프랜차이즈의 좋은 점이 이런 거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우수 사례를 통해서 내가 요거는 조금 나도 벤치마킹해서 적용해보면 좋겠다. 요거는 조금 안 맞는데 나는 이렇게 변형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 사례를 공유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나는 전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타이틀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수학 이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 반면에 요 시기에는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의 처음 수학 어머니 이거 꼭 확인하고 가세요. 라는 타이틀을 달고 홍보를 해봤다. 라는 등등의 시기별로 홍보 방법이라든지 시기별로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유형의 아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콘텐츠 조합을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니까 아이가 잘 따라오더라. 라는 여러 사례를 맛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 공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감행하시면서 보다 내 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컨텐츠별로 봤을 때에는 수리 논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과 수학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발표 능력이라든지 원장님들이 보다 시간을 좀 주시면서 아이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 논술 컨텐츠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원장님이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이들한테는 무엇을 주셔야 하는지가 조금 기본 교과 수학 학습할 때랑은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컨텐츠를 활용하시는데 원장님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스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원장님께서 나는 특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번 여름방학 특강에는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진도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것들이 특강 마스터 과정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달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내가 우리 교실을 운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로 나한테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본사가 준비해서 우리 원장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교육과정이 열리는 공지를 보신 후에는 지사를 통해서 교육 신청을 하고 교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교육과정도 마찬가지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서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석에 대한 부담 없이 내가 뽑아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본사와 만나서 줌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각 지역에는 리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리더 원장님께서는 나는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니까 내 교실이 좀 더 덩치가 좀 커지더라. 라는 우수 사례를 우리 원장님께 나누고 있어요. 이런 원장님들이 모이셔서 컨텐츠가 개발될 때 혹은 어떤 교육과정이 개정이 될 때,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먼저 고민하시고 토론하시고 그 안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전파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1인 사업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교실에서 매일같이 수업을 하시고 출근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강사님들과 미팅을 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교육과정의 개정됨에 따라서 혹은 어떤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노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내가 어떤 포인트로 학부모를 공략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부분에 대한 학습이 진행돼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님이 혼자 고민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놓치지 않고 혹은 손해보지 않고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 없게끔 하시는데 그 교육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지금부터는 이 교육장은 잠기게 됩니다. 원장님들께서 지금 12시까지 교육을 잘 받으시고 12시 시점에 저희가 원장님들께 드리는 어떤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교육 중간에 저희가 드리는 미션에 대해서 수행하셨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금부터는 더 눈을 번쩍 뜨시고 귀 쫑긋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서는 원장님이 선택해 주신 만큼 원장님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원장님이 필요한 교육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때에는 몇 가지만 조금 약속을 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보다 한솔 플러스를 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결과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 원장님이 마음속으로 다짐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실행하셔야 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잘 봐주세요. 한솔인의 다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 원장님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 전문 코칭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원장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과 만나셨잖아요. 이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컨텐츠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컨텐츠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1만큼 향상되는 것, 100만큼 향상되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개념 교재는 아이들한테 원장님이 일일이 설명하고 우리 아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스스로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책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원장님이 일일이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힘드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혼자 해낼 수 있는 부분도 원장님이 다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혼자 해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탐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일일이 우리 아이를 티칭하는 방식으로 끌고 갔다. 라고 하더라도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컨텐츠를 사용하실 때에는 원장님께서 일일이 설명하고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가 하는 건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질문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티칭자가 아니라 코칭자로서의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활용하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하고 우리 아이를 끌고 가고 하는 것들을 나한테 익숙한 방식이었다고 해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이 컨텐츠를 사용하실 때에는 원장님이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가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코칭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꼭 다짐을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수학학습 성취도 향상을 위해 한솔 플러스 학습 시스템을 충실히 활용할 것을 다짐합니다. 원장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컨텐츠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본 오프라인 교재, 제작된 교재, 원장님이 우리 아이한테 선택해 주신 교재 뿐만 아니라 아이한테 이것을 학습한 내용을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콘텐츠는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 주실 건가? 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넘는 온라인 콘텐츠 중에 우리 원장님께서 아이한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학학습 성취도에는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아이가 아직 응용력 단계가 안 됐어요. 기본기 다져야 되는데 원장님 욕심은 높으시죠. 응용 문제를 준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올바른 학습 습관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저 누구한테 의존하려고 하고 자꾸 질문하려고 하고 혼자 고민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수학 문제를 원장님이 제공해 주는 대로 풀어봤는데 되네? 나도 수학을 할 수 있네? 라는 어떤 성공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앉아서 엉덩이 힘을 기르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수학을 학습할 수 있게끔 수행해내는 훈련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이 한솔 플러스 학습 시스템에는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원장님이 고민하고 아이한테 제공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습관 형성부터 성취도 향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원장님께서 충실히 활용해 주실 것을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수학교실 운영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지사와 협력하고 교실 간 교류하며 본사가 진행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이로써 원장님 3가지 다짐을 하시는 건데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학습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나 코칭자로서 할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이전에 가지고 계시던 어떤 원장님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바꾸시려고 하면 원장님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워요. 그런데 원장님, 이미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과 함께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많은 원장님들과 지사장님들과 소통하시면서 성장하시는 원장님, 성공하시는 원장님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고 지사장님과 협업하셔야 돼요. 지사장님께서는 본사에서 매월 내려드리는 어떤 월회의 교육 자료라든지 우수 사례를 통해서 원장님들께 나눠드릴 게 많이 있는데 지사장님 나 그거 다 알아요. 나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라는 어떤 다친 마음으로 교류하신다고 하면 원장님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한솔 플러스와 별개로 원장님 투자하시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성공 포인트가 있을까? 나한테 적용했을 때 무엇이 나한테 유리한 건가? 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도 내가 빼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다 남의 거잖아요. 내 거화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협업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는 원장님께서는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가라는 것을 지사와 끊임없이 소통할 거고요. 그 준비된 교육을 원장님께 내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놓치지 말고 본사의 교육에 참여하시고 지사장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 계신 원장님들과 우수 사례를 나눔으로써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 혹은 내가 이렇게 잘 해보니까 다른 원장님들도 내 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더라. 근데 이 원장님들이 나는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다른 원장님 둘, 셋이 모여서 여러 명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보다 확장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도 보이더라. 그러니 나도 이걸 다시 한번
재생산하고 어떤 적용을 해보면서 나도 내 교실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들이 있더라라는 거 원장님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미리 저희가 미션을 드렸어요. 원장님 공지사항에 있는 출력물 요거 한솔인 다짐서 출력해 주세요라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실행을 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다짐의 방법으로 한솔인 다짐서에 있는 이 부분에 원장님 교실명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했습니다. 라는 어떤 사인으로 날짜와 원장님 성함을 이렇게 기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기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다짐서를 지금 이제 막 찾는 원장님부터 사인을 하시는 원장님까지 계신데요. 네, 사인이 다 되셨으면 요거는 네, 저희가 교육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링크에 요거를 사진 찍어서 첨부하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거 원장님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교실명, 날짜, 사인까지 하셨다고 하면 한쪽에다가 이제 두시고 한편에 두시고 이제는 컨텐츠 교육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다짐을 통해서 내가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컨텐츠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준비를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먼저. 그래서 원장님 화면 봐주세요.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한 식구로 네, 다시 한번 태어나시는 것을 환영을 드리면서 환영합니다, 원장님. 원장님 잘하실 수 있어요.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원장님 해안이 있으신 거고요. 우리보다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함께 도와주실 지사장님이 계시고요. 우리 지사와 현장이 제대로 우리 수학교실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움직여야 하나라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 본사 를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성장하고 성공하시는데 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태서는 이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교육을 잘 받으시고 또 내일까지도 교육을 잘 받으신다고 하면 교재 할인의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했죠?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 지금처럼 6단원 체제가 아니고 보다 단원이 많아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한 다음에 보다 이 내용을 탄탄하게 관리해줄 어떤 보습 형태의 학원들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이든 중등이든 주 5일을 뽑아와서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내가 문제가 없는지 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느 부분에 학습이 필요한가 보다 매일같이 학습을 탄탄하게 하는 것들에는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 단위 평가 혹은 월 단위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평가를 아이들의 성취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본 주 5일 1대1 맞춤 학습을 기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중등도 마찬가지. 다만 활용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시기별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필요로 하는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원장님 보시면 이런 모델도 있어요. 이전에는 주 5일 아이가 꼬박꼬박 와서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탄탄하게 관리받는 것. 까지가 우리 수학교실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단원 체제도 조금 양이 줄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평가가 약화된다거나 혹은 아이들한테 추가로 요구되는 능력치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수학교실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라는 진단평가 그리고 학습이 진행된 이후에 엄마와 공감을 하고 우리 아이와 앞으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다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분석표를 제공해 드리는 툴은 동일하나
원장님께서 주 5일 교과 수학을 학습했다고 하면 이제는 주 4일을 교과 수학을 학습하고 주 하루 정도는 전 과목 콘텐츠를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수학에 있어서도 보다 개념을 아이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어떤 창의력 플러스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구 수학을 진행을 하신다든지 혹은 스토리텔링형 수학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게끔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서술형에 대한 것도 특화해서 내 교실에서는 교과 수학뿐만 아니라 플러스 원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의 수학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교실은 4+1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학 교과 수업하는 곳들이랑은 조금은 차별화된 우리 교실을 선택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 모델도 있어요. 원장님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1이에요. 교과 5일로 돌아가던 걸 아까 4+1에서는 4일로 줄였죠. 근데 이거는 3+1+1에서는 교과 수학을 3일로 줄이는 거예요. 기본 3일로 개념 진도가 나간다고 하면 플러스 원 수업을 통해서 서술형이라든지 응용력을 높이는 심도 있는 수학을 하고 플러스 원 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어떤 수리 논술 컨텐츠, 전 과목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커리큘럼을 세분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질 수 있는 모델로도 우리 원장님들께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엄마가 봤을 때에는 또 하나 장점은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 교과 수학 5일만을 수업을 한다라고 해서 엄마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아이는 첫째예요. 첫째인데 내가 우리 첫 자녀를 보다 많은 것들을 경험해주고 싶고 1, 2학년 때 많은 것들을 접해서 우리 아이가 보다 풍성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교과 수학 5일만을 학습하는 이 학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응용력 따로 해준대. 수리 논술 따로 해준대. 전과목 따로 해준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우리 엄마가 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본 갖춰져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 원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학습이 진행될 때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산 15분, 개념 25분, 맞춤 20분 정도로 분할해서 원장님께서 콘텐츠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학습한다고 해서 교실에 와서 한 가지 문제집으로 주일장 1시간 동안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영역을 좀 쪼개줘서 학습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한테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은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할 것인가, 개념은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할 것인지, 맞춤은 몇 레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컨텐츠가 기본 수학 하나만 학습하는 데에도 세 가지 컨텐츠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가 지루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20장을 쭉 풀고 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 15분 끊어지고 맞춤 끊어지고 개념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도 엉덩이 힘을 기르고 1시간 동안 수학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지루하다거나 혹은 뭐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아이도 끊어서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원장님께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보다 아이를 1시간 동안 앉혀두시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요거를 주고받고가 돼야 되거든요. 연산을 학습한 다음에는 원장님한테 채점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개념 진도를 나가고요. 개념 진도가 끝나고 나면 원장님 맞춤 문제 풀게요. 그동안에 원장님 채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서로의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원장님이 일일이 아이를 내 앞에 앉혀두고 1시간 동안 문제풀이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자기 자리에서 설계되어 있는 연산, 맞춤, 개념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동선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원장님 조금 눈에 보이세요? 아이한테 무엇을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푸는 동안에 나는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채점이 끝난 뒤에는 아이한테 한 번 더 풀릴 기회를 주고, 2차 채점이 끝났는데도 아이가 오답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한 번 더 풀어볼래? 원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라는 등의 이것이 코칭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1번부터 10번까지 푸는데 1번은 어떤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내가 우리 아이를 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설계된 컨텐츠, 연산, 개념, 맞춤 교재를 차례대로 학습하는데 그 학습하는 과정에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개념을 자기 거화시켜서 다음에 예습 시기에 한 1, 2월 동안 공부하고 3월에 공부할 때 원장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배웠었지? 소화해낸 만큼 다시 한번 공부하고 한 단계 올라가고 두 단계 올라가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의 학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걸 나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제공하고 그래서 내가 수업을 돌리는 이 시간 동안 아이는 아이 스스로 제대로 공부하고 가고 나는 어려움 없이 동시간대에 다수 회원을 돌릴 수 있을까? 아이는 제대로 된 공부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 교실에 오는 것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거고요. 원장님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코칭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교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회원이 늘어나도 내가 어려움 없이 원을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도 즐거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영상에 출연하신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 수업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만의 운영 툴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출연하신 원장님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우수 원장님의 수업 전, 중, 후에 대한 우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들을 원장님이 한번 쭉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아, 나도 이걸 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나의 방식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요거는 이렇게 바꿔볼까? 지사장님, 나 이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데 요거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업 전에는 원장님 앞에서 살펴드린 것처럼 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거, 빈틈없이 관리하는 거, 교과 수학에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자기거화시킬 수 있게끔 나는 주 5일 맞춤 학습을 진행하는 게 내 교실의 기본 틀이다. 혹은 나는 보니까 마찬가지 우리 지역은 나는 주 3일 정도 나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주 4일을 수업하는데 주 3일은 교과 진도를 나가고 하루 정도는 클리닉 데이를 운영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주 단위로 학습을 미처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조금 메꾸는 날을 하루 운영하고 싶다. 아니다. 나는 주 3일은 교과 수학 나가고 하루는 뭐 수리논술 콘텐츠를 활용을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하니 나는 우리 엄마가 왔을 때 기본 내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요. 소개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어머니 우리 교실은 융합 콘텐츠가 있어요. 수리 논술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하루를 굉장히 기다리면서 수업을 우리 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녀도 이 수업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또는 우리 어머니 우리는 주 단위, 월 단위, 그 다음 학기 단위로 해서 전국 단위 평가까지 진행을 해요. 우리 교실은 평가 프로그램이 특화된 교실입니다. 기본 수학 개념만 배우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가서 혹은 뭐 중학교나 가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초등 시기부터 전국 단위 평가 제도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아이가 보다 현실적으로 내 성취도를 점검하고 이후에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내 교실이에요. 그러니 입회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원장님 기본 계산력은 몇 분 수업한다고 했죠? 15분. 그러면 계산력은 우리 아이가 주 3일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몇 페이지씩 해야 한 달에 한 권이 학습이 마무리가 되는 걸까? 나는 우리 아이한테 20분 동안 한 10문제 정도 줄래. 대신에 10문제, 문제 양을 많지 않게 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높여서 줄래. 우리 아이가 25분 동안 개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학습을 하는데 내가 한 달 동안 개념 진도를 쪼개서 한 달 내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2, 3주 정도의 개념 플러스 진도를 훌딱 치우고 마지막 한 주 정도는 아이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맞춤 문제를 설계해주고 싶다. 라는 등등의 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원장님 지금 맞춤 문제 은행 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1레벨로 생성했을 때, 5레벨로 생성했을 때 우리 아이가 새로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소화해낼 수 있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직 많이 다 살펴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사에서 원장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우리 아이 주 3일 오는 아이일 때는 교재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고 분배하시면 좋아요. 라는 가이드를 드려요. 근데 우리 아이는 주 4일 온대요. 주 5일 온대요. 라고 했을 때에도 원장님께서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기본 수업 예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월 단위로 시트가 나눠져 있어요. 연간 단위에 대한 거를 공지사항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한번 컨텐츠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기 전에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분배가 되어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아직 진도 나가는 것도 조금 힘든 친구가 왔을 때 혹은 진도는 얘는 잘 나가는데 우리 교실은 얘한테는 심화를 좀 줘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에 대한 기준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예시표를 꼭 참고하셔서 내가 우리 아이가 하위권 아이가 왔을 때, 중위권 아이가 왔을 때, 상위권 아이가 왔을 때 컨텐츠를 어떻게 분배해서 줄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는 자료 꼭 활용을 하시고요. 나는 평가 제도를 조금 특화해서 가고 싶다라고 할 때도 원장님 대표로 내세우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입회가 된다라고 할 때는 예전 같으면
우리 상암초등학교 다니는데 상암초등학교에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고요. 중간고사 봤더니 이 정도 점수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말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도 우리 아이가 85점 정도 나왔으면 상암초등학교는 수학 수준이 조금 높은 곳인데 85점 정도 나오는 거면 그래도 기본기는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진도를 어떻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기준을 잡으시는데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학습 커리큘럼을 설계하시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초등 같은 경우 중등 1학년까지도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받아보시는 거. 우리 아이가 85점이다, 몇 등이다 라고 하는 어떤 평가 결과를 보시는 게 좀 어려워요. 요즘은 정성평가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단원별로 이해도가 어느 정도입니다.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하겠어요. 잘하고 있네요. 라는 등등의 정성 데이터밖에는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정량 평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실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결과치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엄마와 입회 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상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앞으로 3개월 내 혹은 한 학기 정도는 조금 학습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나는 엄마가 기다려줘야 될 때 혹은 엄마한테 기대감을 줘야 될 때가 다 상담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이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회 때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에 갖춰져 있는 학력 진단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시고 아이가 주 단위로 평가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게끔 주말 평가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단원별 평가. 보통 단원평가라고 하면 학교에서 단원평가 본대요 라고 하잖아요. 그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단원평가 콘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학교 평가와는 또 별개로 우리 아이가 내 교실에서 단원별 학습이 마무리가 됐을 때 그 단원에 대한 성취도가 얼마만큼 올라왔는가 라는 것을 평가해 볼 수 있게끔, 점검해 볼 수 있게끔 단원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 기출형 문항을 풀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출 플러스는 전국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함께 만들어주시는 컨텐츠거든요. 전국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시험지 원본을 저희 한솔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원장님께서 제출하실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우리 개발팀에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 정도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다. 각 단원별로 제일 많이 출제된 문제들은 이런 유형들이 있더라. 신경향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저희가 나눠놨어요. 그래서 시험지 원본을 풀려보시면서 예상 점수를 확인하시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주제별로 나눠진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아이가 자기의 어떤 기본 난이도의 문제라든지 조금 응용력 있는 것,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현장에서 출제되어 있던 문제들을 통해서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좀 실력 발휘하고 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출 플러스를 통해서 내 교실에서 한 번 더 준비시키고 시험에 응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시험 2가지가 운영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봐요. 그리고 경시대회와 같은 창의융합 수학 학력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솔 플러스 전국 중간고사는 약 78점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학교 시험과 비슷하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 학교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성취도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고요. 또 노란 색깔 보시면 수학 학력 평가라고 해서 경시대회성 문제가 나와요. 이건 130점 만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100점은 기본 중간고사와 유사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하면 30점 정도는 보다 심화형이고 아이들이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경시대회 문제까지도 접해보고 내 실력이 보다 심화될 수 있게끔 원장님들이 관리하시는데 확인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시험을 응시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원장님께서 이 응시를 하고 나시면 상장을 출력해서 제공하실 수도 있고요.
창의융합 수학 학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저희가 본사에서 내려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한테 시상식을 하면서 하나의 행사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전국 단위 시험제도 모두 전국 평가 분석표가 나갑니다. 분석표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에 대한 걸 전국 수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어머님과 상담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교실에서는 아이의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향후 학습 계획에 대한 것을 설계하실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상담만으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우리 엄마랑 어느 시점에 상담을 해야 되느냐, 어느 간격으로 어떤 간격으로 상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우실 텐데, 이 평가 프로그램이 특화된 교실입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평가를 기준으로 어머님과 상담을 하신다고 해도 중간 기말 네 차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하신다고 해도 우리 아이에 대한 결과치를 공유하시는 것 플러스 내 교실에 계속해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이 평가 프로그램을 10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우리 원장님의 차별화된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교실 아직 수업을 진행하기 전이잖아요. 내가 교실을 운영하기 전이라고 하면 이런 양식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기본 학습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원장님이 교실을 운영하시는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실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엄마가 입회 상담이라는 노크를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는 원장님이 먼저 어머니 이거 문의 상담 카드 먼저 작성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원장님이 음료를 준비하신다던가, 아니면 문의 상담 카드 작성하고 이거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시간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는 상담을 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시거나 하는데, 엄마가 왔을 때에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이 아닌 교육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교육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교실 양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담 문의, 입회 원서 카드가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원장님이 상담하시고 입회 받으시는 데에도 보다 내 교실은 갖춰져 있고 체계화된 교실이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하시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입회하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고요. 우리 교실은 이제 이거는 상담을 하실 때에도 엄마랑 상담을 하실 때도 있지만 아이한테도 우리 교실은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무조건 끼고 가르치는 거, 우리 아이만 1시간 내내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훈련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솔아, 선생님 교실에 오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다 준비해 놨어. 바인더에서 가지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 자리에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모르는 거 있을 때에는 코칭하고 뭐 이런 부분이 채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간단한 동선 안내에 대한 것도 우리 원장님이 이 표 한 가지로 아이랑 설명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고요. 교실에 가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 한솔플러스 학교실 원장님 책상마다 붙여놓으신 것들 있거든요. 아이한테 주시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한테는 질문할 때는 일단은 먼저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고 수학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기준이 있고요. 원장님은 선생님한테 한솔이가 푼 문제를 채점할 때에는 단위를 안 썼거나 숫자가 선생님이 알아보지 못하겠거나 혹은 머릿속으로만 암산한 거는 틀렸다고 할 거예요. 간단하게 답만 쓰는 것들뿐만 아니라 계산이 필요한 거, 어떻게 아이가 풀어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머릿속으로만 풀고 답만 써왔을 때에는 선생님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 한솔이가 무엇을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문제 풀이한 흔적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라고 하면서 이런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라는 학습 방법에 대한 것부터도 아이가 훈련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아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는가에 대한 거를 직접 풀면서 중등, 고등 과정 갈수록 이런 과정에 대한 걸 내가 써 내려가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
이 초등 과정에서부터 훈련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원장님께서는 아이가 풀은 흔적이 없는데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한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죠. 근데 아이가 내가 풀어낸 거를 여기 옆에 책 한 켠에다 썼어요. 아니면 노트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풀어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 그거 짚어주세요. 그 선생님이 그거를 쭉 훑어보면 아이가 단순 연산 실수였는지 아이가 이 문제를 애초에 잘못하고 접근했는지 이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랑 불필요한 잡담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설명이 오고 가면서 선생님이 풀이해주고 아이가 말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흔적만을 가지고도 원장님이 아이한테 어느 부분을 코칭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개념 하나를 이해해서 문제 하나를 푸는데 1번부터 10번째 단계에 가는 데까지 내가 한번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딱 필요한 부분만 코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다회원을 관리하는 데에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코칭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할 때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3번 꼭 읽어봤어?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해 본 거야? 선생님한테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건지 생각해 봤니? 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일단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문장제가 나왔어요. 아이가 문장제 읽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장제 읽는 것부터 선생님한테 가지고 나오죠. 선생님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3리터짜리 물병에서 1리터짜리 병 2개가 있고 500리터짜리 3개가 있어. 여기에다가 500리터를 남기고 똑같이 뭐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어디서부터 모르는지를 아이가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 3리터짜리 물이 들어있는데요. 부터 질문이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요. 이거 다 해봤는데요. 식을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면 원장님께서 코칭해 주시는 부분이 다른 거죠. 또 하나, 내가 무엇을 근거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찢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선생님한테 내가 모르는 부분 어디를 모른다고 설명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전에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에는 한솔 플러스 수학 교실에서는 나 이렇게 질문해야 돼. 다른 교실에서 영어 과목 징징거리면서 옆에 학원에서 그 아이 어때요? 질문 와요. 우리 교실에서는 아주 이 패턴에 맞춰서 아이가 나랑 잘 소통하고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영어 학원 가서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무조건 질문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대요. 영어 교실에서는 패턴이 안 잡혀서. 그런데 수학 교실에서는 이 패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정말로 모범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떼부리는 아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성취도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잡는 것부터가 학습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료를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원장님께서 교실 양식이라고 하면 2가지 파일로 나눠져서 올라가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이 파일을 출력하셔서 각 책상에 붙여놓는다든지 입회하실 때에 아이를 상담하실 때 약속을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전에 우리 아이가 입회 상담이 왔을 때 그리고 수업이 진행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러면 수업 중에는 나는 어떻게 아이들을 끌고 갈 것인가 라는 걸 보실게요. 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일단은 아이들이 선생님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럼 마음이 약해서 알려주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요. 일단은 몰라요 서서 서성거리고 선생님한테 떼부리고 하는 게 힘들어서 일단 빨리 치고 아이 제자리로 돌려보내려고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의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자료들을 통해서 아이가 내 교실에 왔을 때에는 연산, 개념, 맞춤을 학습하는 이 패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 문제를 모를 때에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질문이 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 상담하시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장님들 중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화면을 봐주세요. 첫 번째 보시면 맞춤 문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습, 진도, 내신으로 원장님께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원장님께서는 맞춤 문제를 생성하실 때 진도 학습으로 일단 생성을 하신대요. 진도는 개념 플러스 진도 처음 나갈 때이기 때문에 일단 진도 학습이라고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도를 나갈 때에는 아이가 매 개념마다 처음 흡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흡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1차 채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디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신대요. 그런데 옵션 값 중에 내신으로 설정해서 문제를 생성하시는 경우, 내신은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아, 타이틀이 내신으로 걸려 있을 때에는 너 시험 볼 때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똑같은 거야. 교실에서도 내신 타이틀이 달려 있을 때에는 1차 채점이 다 끝날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가 다 문제를 풀어서 1차 채점을 하기 전까지는 너 혼자 스스로 풀어보는 거야. 라고 하신대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원장님 무조건 모른다고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아이한테 무엇을 어떻게 모른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을 받으시는 거. 두 번째에는 컨텐츠 자체를 제공하실 때 채점 전에 질문이 가능한 컨텐츠와 가능하지 않은 컨텐츠를 컨셉을 구분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원장님들 이제 학생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학교 앞 바로 앞에 상가에 위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특히나 아이들이 아직은 공부할 마음가짐, 어떤 정신 상태가 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뭐 신나게 뛰어놀고 들어와서 축구공 차면서 막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요? 뭐 등등. 정신없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 올 때도 마찬가지. 한 소리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먼저 인사하고 자기 자리로 가서 바인더 꺼내고 이런 것부터가 약속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바인더에 선생님이 다 설계해 놓은 부분대로 하루하루 분량에 대해서 한 소리가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원장님 코칭 가지고 나오면 되지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선생님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요? 하나만 빼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시간 동안 한 가지 문제집을 쭉 푸는 것이 아니라 컨셉이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연산, 개념, 맞춤. 이거를 교차해서 사용을 할 텐데 그 학습하는 순서도 학습이 몰리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원장님이 조금 교차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연산을 풀면서 연산 문제는 아이들이 100%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선생님한테 질문 없이 15분 동안은 제 자리에 앉아서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시는 게 기본 컨셉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연산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뇌 상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학습을 하면서 다음 학습을 이어나가는 개념 진도를 나가는데 조금 뇌 상태가 준비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건데, 아이가 6명, 한 6학년짜리 6명이 동시에 왔어요. 근데 이 6명 중에 2명 정도는 개념의 질문이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너는 개념부터 풀어. 나머지 4명은 연산부터 풀어. 라고 하면 일단 연산 푸는 중에
이 개념 진도를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코칭해 주세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연산을 풀고 내가 코칭을 2명 정도 하는 중에 이 연산 다 했어요 가지고 오면 이 아이들은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서 개념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연산 풀어. 연산 채점 내가 4명 거 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은 개념 풀어. 라고 하면 이 교차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질문하러 나오는 그 시간대를 좀 조정하시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원장님이 3가지 컨텐츠를 돌리시는데 보다 이점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몰리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몰린다고 하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풀면서 몰리는 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 교실에 책상만 준비되어 있으면 몇 명이 몰려와도 앉아서 문제 풀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몰린다는 의미가 내 책상 앞에, 원장님 책상 앞에 질문 있어요라고 줄을 서는 것이 몰리기 시작하면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신이 없게 돼요. 혹여나 내 교실을 지나가다 누가 보더라도 교실에 서 있는 아이들이 많고 서성거리고 말 많이 하고 하게 되면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앉혀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다음 컨텐츠로 학습을 이어나가면서도 내가 코칭받을 수 있는 시간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인식은 분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시면 초록 색깔 바구니 있죠. 여기에 동그라미 자석들이 다 있어요. 이 동그라미 자석 위쪽에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등원을 해요. 그럼 원장님께서 빨간 자석판 오른쪽 하단에 배열이 그냥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 있는 곳 있죠. 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에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 이름 붙은 등원한 아이의 자석표를 올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개념을 막 풀어요. 맞춤 문제를 막 풀어요. 풀다가 내가 코칭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생각하고 선생님 자리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자리에 이미 코칭을 받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책 들고 나와서 뒤에서 남들은 뭐 하나, 선생님 뭐라고 코칭해 주나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밑에 있는 자석판 내 이름표를 가지고 왼쪽 위에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4번째 쭉 4개가 줄 서 있으니 나는 5번째 코칭을 받겠구나. 그럼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던 아이 코칭 다 하고 돌려보내신 후에 첫 번째 초록 색깔 자석에 있는 아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하면서 5번째 아이 불러오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자석판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으면 내 코칭 시간을 선생님이 놓치지 않고 나 해주실 거야. 나는 안심을 하고 다음 컨텐츠를 계속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선생님 코칭 끝나는 시간 언젠가 계속 돌아보면서 혹시 저거 자리 비었는데 다른 친구가 먼저 가가지고 나는 또 코칭 놓쳤네. 하루 종일 멍하고 있다가 못하고 다음 것도 못 나가고 하다가 하루 종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제 공부를 착착착 나가면서도 선생님한테 코칭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열려 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실 수 있으면 보다 아이가 학습하는데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생각의자라는 거는 저희 직영교실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바인더에 중등 교재, 이제 개정 전 교재예요. 개정 전 중등 교재가 올라가 있어요. 이거 그리고 색연필이 있잖아요. 이 자리는 뭐였냐면 이 책상 왼쪽이 원장님 책상 의자가 있어요.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또 원장님 자리인데 중등 같은 경우에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가 채점에 대한 훈련을 몇 명은 상담을 통해서 엄마와 동의를 하고 자가 채점을 시키는 책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원장님 책상에 이미 누가 코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서성거리면서
서성거리는 거는 저희는 금지를 시켰다 보니까 서성거리지는 못하고 옆에 의자가 있으니 여기에 와서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에는 저희는 무조건적인 질문은 절대 안 받아주니까 지경이니 얼마나 룰이 정확했겠어요. 저 아이한테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그 의자에 와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선생님, 저 생각이 나서 그냥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하면서 돌아가요. 의외로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나는 이 부분이 왜 안 됐지? 라고 생각하는 중에 해결점을 찾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만 자기 자리에서 그걸 혼자 하는 게 엉덩이가 들썩들썩 일단 선생님한테 가보고 싶거든요. 질문해보고 싶거든. 그런데 선생님 자리에 누가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건지에 대한 생각하고 탐구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등 아이들은 자가채점 책상으로 이용하고요. 이후에 초등 같은 경우에 이 책상을 통해서 생각하는 의자다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열에 9이 이 책상에 왔다 가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내는 힘이 길러지는 그런 마법 같은 경험을 했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왼쪽같이 아이가 코칭받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모두에게 공통이 된다. 돌아간다. 라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질문 자사판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이가 내 곁에 오는 거 위치만 살짝 바꿔줬을 뿐인데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경험이 아이가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혼자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보다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생각 의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원장님께서 다시 동시간대에 다회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 들어오면 우리 아이가 등원을 하면 약속을 하죠. 어디까지 해요?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한 문제씩 늘어나는 거야. 그럼에도 어디까지 해요? 하나만 줄여주세요. 습관처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오면 한솔아, 기본 맞춤 문제는 10문제는 기본으로 하고 가는 거야. 뭐 여기 나와 있는 방법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념은 8쪽은 기본으로 해야 집에 갈 수 있어. 연산 3쪽, 맞춤 15문제까지 한 소리의 하루 학습 분량은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 교실의 규칙이야. 이거는 모두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소리만 한 문제 빼줄 수 없는 거지. 맞춤 15문제 빼주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앞에서 보셨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기가 이미 나한테 설계가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내가 매일매일 소화해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체크해 보면서 내가 이거 다 해냈다 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툴이 있어요.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주 단위로 매일매일 기본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해냈는지 자기가 이름 적고 그날그날 해결한 것에 체크 표시해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한 달 동안 이 학습한 내용을 다 했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사인하고 부모님, 원장님 사인 받아서 와,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스스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손 좀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 친구들이 나는 원장님께서 이제 주 단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 학습을 하는데 개념 플러스 매일매일 학습을 할 때 오늘은 어디까지 학습을 하겠다. 그런데 어디까지 학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개념 플러스를 학습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3번만 할 거다. 한 번만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양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목표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들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성취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써보는 것도
있고요.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원장님께서는 개념 플러스 교재, 한 달 교재 앞에다가 붙이시거나 뒤쪽에 붙이셔서 우리 한 달간 공부가 마무리가 되면 분석표 출력해서 어머니한테 보내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엄마가 사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교실 양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나는 학습 분량으로 아이를 이제 하루 학습량을 정할 건가, 학습 시간으로 정할 건가라고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 연산, 학습하고 그다음에 맞춤 문제까지 이제 교차로 막 학습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념 시간은 25분, 맞춤 문제는 20분, 계산력은 15분 이렇게 쪼개놨다고 해도 그 시간이 착착착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다수 회원이 몰리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께서 연산 교재는 먼저 풀자 라고 하는 아이도 있지만 이 친구는 개념 진도를 먼저 빼게 하면서 다른 아이들 연산 혼자 푸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친구를 조금 더 코칭을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이 아이가 하루 분량에 대한 걸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친구다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정말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친구들 막 깎는 게 막 내 공이 많이 필요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끼고 가르치는 것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원장님께서 뭐 숙제로 연산 교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교실들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학습에 대한 것은 연산, 맞춤, 개념이 내 교실에서 학습하고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랑 상담하실 때 어머님이랑 우리 아이 스케줄에 대해서도 이제 다 받으시잖아요. 수학교실에서 학습하고 난 다음에 10분 뒤에 태권도 버스가 떠나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무조건 1시간 이내에 학습을 마치고 그 버스를 타야만 되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학습한 걸 다 마치지 못했다고, 하루 분량을 끝내지 못했다고 태권도 차를 타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 그냥 1시간 동안 멍 때려도 원장님이 그 시간이 지나면 보내주더라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죠. 이럴 때에는 엄마랑 상담을 하실 때 일정에 맞춰 드리겠다. 다만 아이가 소화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아이가 다시 한번 오후에 찾아온다든지 저녁 시간에 중등 아이들 오는 시간에 다시 한번 와서 본인의 것을 소화해내는 훈련을 나는 할 거다. 아니면 우리 아이 주 4일 오는 아이인데 하루 정도는 더 와서 소화해내야 다음 진도로 넘어갈 수 있다. 아이가 내 교실에 와서 그냥 시간 때우기식 학습을 하다 보면 엄마도 기대하는 만큼 아이가 성취도가 올라오지 않고 수학 교실에 와서 아이도 학습하는 재미를 절대 느낄 수 없다. 내가 목표로 하는 방향은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가 적어도 학교 수준에 대한 것 이상 그 이상 1, 2개월 정도는 선행을 빼고 싶은데 아이가 그런 식으로 시간만 때우기식 학습을 하다 보면 절대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다고 해도 여러 스케줄을 소화해내느라 힘들다고 해도 내 교실에서 정해진 분량을 소화해내지 못했을 때에는 오후에 온다거나 다시 한번 하루를 더 빼서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꼭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걸 기준을 잡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학습을 할 때는 약간은 타이트하게 연산 15분 동안 했니? 가지고 와야지. 개념 어디까지 했니? 지금 8쪽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0분 지났어?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원장님께서는 학습 공간을 좀 분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교실에 왔을 때는 수학 공부에 완전 몰입해서 우리 같이 하기로 한 그 목표치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만큼은 너 집에서는 쉬는 공간, 사랑이 넘치는 공간, 사랑 많이 느끼고 와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교실에서는 완전 몰입해서 공부하는 곳이라고 해서 나는 숙제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엄마가 꾸역꾸역 숙제를 내달래요.
애 아빠가 수학 교실 돈 내는데 집에 와서도 수학 문제 푸는 거 보고 싶어 해요, 원장님. 그래서 숙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 기준이 완강해서 어머니 그래도 학습의 공간은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 교실에서 그 시간만큼은 정말 잘 공부를 하고 가니까 집에서는 사랑만 듬뿍 주세요. 라고 강하게 나가실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엄마가 설득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원장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일단은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시면 숙제는 내드릴게요. 그런데 숙제를 내는 기준은 이렇게 나갑니다. 라는 상담이 계속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숙제를 내보냈을 때 아이가 잘 해오고 엄마도 힘들어하지 않고 나도 우리 아이의 숙제를 관리하는 게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 숙제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면 엄마 니즈에도 맞추고 나도 약간은 조금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내가 숙제를 내는 것이 엄마도 관리가 힘들고 아이도 잘 수행해 오지 못한다. 이 숙제가 결코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숙제를 내지 않는 나의 방침대로 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안 돼요 어머니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시행착오를 조금 겪으면서 내 운영 방식에 엄마가 맞춰서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구현해내는 것도 보다 유도리 있고 이제 운영을 하시는 어떤 스킬이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장님께서 수학학원에서 나가는 숙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문제를 등록하면 뭐 중등, 고등 문제까지, 대수학까지 다 문제를 풀어주는 어플이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연산 문제를 집에서 소화해내는 것, 숙제로 해오는 것이 정말 이 아이한테 꼭 필요한 추가 과제물인가 라는 것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콘텐츠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연산 교재로 숙제를 내기보다는 우리 많은 원장님들께서는 맞춤 문제를 숙제로 많이 제공을 하세요. 이거는 아이가 맞춤 문제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는 똑같은 3학년한테 숙제를 내더라도 A 학생과 B 학생의 숙제가 다릅니다. 왜? 문항 구성 자체가 A한테 필요한 것과 B한테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 출제가 서로 달라서 서로 베끼는 거 불가능하죠. 그리고 단순 연산 문항이 아니고 아이가 얼마만큼 소화해냈는지는 우리 원장님께서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아이가 틀렸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어디서 베껴온 거야. 어디서 누가 다른 사람이 풀어준 거야. 등등에 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답을 구할 수 없으면서도 아이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 문제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볼 때에도 쟤는 수학학원 보내놓으니까 맨날 학습지랑 똑같은 연산만 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학원은 시험지를 줘. 시험지를 주는데 우리 학원은 애가 오면 시험지를 푸는데 나도 보니까 뭐 저번에 봤을 때 난이도랑 뭐 또 도형 파트로 바뀌니까 난이도가 또 다른 것 같대. 그 한마디가 내 교실을 알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끼리도 많이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도 내 교실이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왕에 숙제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맞춤 문제를 활용하셔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숙제는 우리 교실, 공부는 우리 교실에서만 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의 기본 운영 방침은 이렇지만 정말로 숙제가 꼭 필요한 어떤 엄마가 있다. 그럴 때에는 보다 조금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하실 수 있게 콘텐츠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후속 관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엄마가 안심할 수 있는 교실로 보여지는데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학 과목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제일 조금 아쉬운 점, 제일 약한 점이라고 하면 수업 전 준비도 너무 잘해주세요. 수업 중에는 진짜 원장님을 막 불태우면서 공부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거 드러내는 것이 좀 약해요.
원장님은 진짜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데 아이가 그냥 선생님이랑 그냥 공부했지. 뭐 그냥 그러고 다음 학원 넘어가요. 그럼 다음 학원에 갔는데 영어 학원에서는 하나 할 때마다 스티커를 주고 하나 할 때마다 사탕을 주고 뭐 등등. 아이가 성취한 부분에 대한 걸 느끼게끔 하는 거. 아, 내가 열심히 이만큼 하면 어떤 보상이 돌아오는구나. 그 보상이라는 게 꼭 물질적이고 어떤 결과물로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이거 다 이 많은 포도알을 채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됐네. 근데 이거 하는 동안에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원장님이 설계해준 이 맞춤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 봤는데 예전에는 수학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힘들었는데 다른 문제집으로 풀었을 때는 한 5번까지 가면 그 뒤에 문제는 정말 나 혼자 풀기 힘들어서 맨날 질문했었는데 원장님이 나한테 맞는 맞춤 문제집을 주니까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100개의 코드화를 채우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100개를 하고 나면 원장님도 뭐 하나라도 선물을 해주실 거예요. 잘했다 칭찬이라도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포도알만 해도 아이들이 100개를 다 채우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 중등 바인더인데 중등 아이도 이거 하는데 좋아해요. 근데 보면 우리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에서는 올드한 포도알도 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아이가 요즘 이제 우리는 공부 자체를 맞춤으로 하죠. 그러면 아이가 이 수학 빙고판을 스스로 선생님 나 이거 했을 때 칭찬해 주세요. 이거 했을 때 동그라미 하나 칸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를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이의 성취도 향상을 위한 맞춤 문제도 맞춰서 제공이 되는 거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것도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맞춤형 학습이 진행된다라는 걸 이 교실에 오면 정말로 나의 맞춤이야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활용하시는 수학 빙고 틀을 드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맞춤 플러스 100점 했을 때 선생님 칭찬해 주세요. 우리 한솔이가 동그라미 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각 빙고 칸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기본 가이드로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빈칸으로 채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교실 양식 검색하시면 자료실에서 수학 빙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색다른 부분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목표한 것에 대해서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성취감을 높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학습 분석표. 원장님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랑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치열하게 기본 연산, 개념, 맞춤뿐만 아니라 우리 교실에서는 서술형에 대한 것도 기본으로 나가고 아이가 취약한 유형이 있어서 유형 플러스까지 다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하루 다 쪼개고 개념 플러스 쪼개고 마지막 주차에 응용 문제 막 풀려서 한 달 동안 학습한 내용이 지금 보시면 바인더 터지려고 하죠. 원장님들께서 보통 말씀하시는 게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교재는 되게 얇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달 동안 아이에 맞춰서 제작된 교재를 결과치를 보시면 결코 아이가 한 달 동안 학습하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맞춰서 제작된 교재가 아닌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풀 수 있는 한글만 알면 소화해낼 수 있는 수학 교재는 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교재를 어떻게 분배해서 학습해야 되는지 가이드 드리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 학습한 기제작된 교재를 토대로 아이한테 필요한 맞춤 문제를 설계해서 온라인에서 출력해서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께서 여기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공유를 하시는데 보시면 지금 북전시회라고 되어 있어요. 바인더를 한 달 동안 뽑아서 이제 엄마한테 사인 받아오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매달 보내는 게 좀 어렵더라. 그래서 나는 학기별로 혹은 분기별로 북전시회를 해요. 공부방 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커피숍을 빌려가지고 상담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 이날 주말에 진행을 하는데 커피숍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뿐만 아니라 이 동네의 모든
이 초등생 어머니들이 다 오셨다고요. 중등생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 학원을 확장하시고 한 정말 우수 사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놓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건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원장님이 원을 운영하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알리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장님과 본사가 함께 합니다. 원장님께서 내가 이렇게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내가 촘촘하게 우리 아이들 학습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픈 학부모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면 본사가 지원을 나가고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는 북 전시회를 하실 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또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로도 학습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본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에 대한 준비만 정확하게 하셔서 본사랑 일정 맞춰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학부모 설명이나 어떤 북전시회나 교재 설명회, 교육 설명회 등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밥상을 잘 차려줬거든요. 원장님께서 숟가락 한 번만 딱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서는 기본이 원장님 교실이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시려고 하면 원장님이 힘들면 안 돼요.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걸 아이한테 잘 제공만 해주실 수 있게. 그래서 다회원 관리가 힘드시지 않게끔. 그런데 그 다회원 관리가 그냥 1시간 동안 수월하게 넘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제대로 된 학습 결과치도 가져올 수 있게끔 촘촘한 학습 관리가 되게 콘텐츠를 열어드렸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아이한테 잘 제공을 해주시고 우리 엄마가 만족하고 아이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선택하시는 게 후회가 없고 성공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게끔 본사와 지사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1일차 교육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지금 발송이 되는 문자, 링크를 연결을 하셔서 아까 같이 작성했던 한솔인 다짐서 있죠. 이 다짐서에다가 사인하신 거 사진을 첨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촬영을 하셔서 첨부하시고요. 그 링크에 달려있는 어떤 1일차 확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원장님들이 이 문항들을 오답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원을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원장님께서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해가 저희가 많이 전달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조금 이제 관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항별 답변 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원장님들이 얼마만큼 교육을 잘 소화해 내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은 원장님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교실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사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오늘 받으신 교육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좋아요. 그러면 약속된 시간 안에 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링크를 지금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나는 과제 링크를 못 받으신 원장님 혹시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 교육과제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오늘 원장님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문항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라서 오늘 2시 전까지 제출된 건에 대해서 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1일차 교육 이수 확인 작업에 대한 걸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몇 시라고요? 2시 전까지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장님 하나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작 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원장님을 좀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교육장을 잠궜거든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원장님이 교재 주문하시는 데에 대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교재 주문이 발생함과 동시에 원장님 지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최대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원장님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재 주문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텐츠 활용하시는 내용에 대한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2시간 안에 이 내용을 다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꼭 시작 5분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9시 55분까지 꼭 들어오시고 내일은 10시가 되면 무조건 교육장이 잠깁니다. 원장님, 못 들어오신 원장님이 계셔도 10시에 무조건 교육장이 잠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일차 교육 수료가 인정이 되지 않고 교재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몇 시까지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9시 55분에 내일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맨날 교육하시는 입장이었다가 오늘은 하루 종일 교육을 받으셔서 조금 찌뿌드드 하실 수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인사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반짝반짝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보다 많은 원장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육 중간에 인터넷 연결로 줌 아웃이 됐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은 9시 55분에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네, 융합수학 지도사 과정 1일차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들어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